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1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월요일장, 검은 월요일.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이슈, 또다시 충돌이 또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죠.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이 또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또다시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이 종목들을 내가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변동성 장세를 이용해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들이 좋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종목을 매도하고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로 갈아타야 되는 걸까? 자,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 뭐가 있는지, 자,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종목들마다 좀 편차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잠깐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캐스터님과 함께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챔 업앤다운의 캐스터 김효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V자 반등에 성공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 영향으로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2.82% 하락한 7,800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67% 상승하며 970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와 다르게 빨간불 켜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변동성이 강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홀로 1조 9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9거래일 연속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2조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또한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개인이 홀로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2,5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첫 번째로는 SK 이터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SK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매각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SK 이터닉스는 직접 매각 대상에 포함된 점이 핵심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매각을 계기로 기업 가치가 다시 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SK 오션플랜트도 함께 오르면서 관련 종목들이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 넘게 상승하며 77만 4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불확실성과 또 호르무즈 해협 긴장 우려가 투자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같은 방산주인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도 함께 오르면서 업종 전반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세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62% 상승하며 68만 4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는 백화점, 업황 호조 기대를 타고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과
여기에 대형점 리뉴얼 효과 그리고 명품 매출 성장세까지 더해지면서 경쟁사보다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 원대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시장 흐름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2638-3985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저희 유튜브 팍스경제TV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순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효빈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양시장 모두 급락이 나왔다가요. 지금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장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게 된, 뭐, 사실 급락보다는 폭락에 가깝죠.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주목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점들 제가 중요하게 또 포인트를 좀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 지난 그 월요일입니다. 블랙 먼데이. 사실 이 단어 정말 많이 듣긴 합니다. 월요일장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9% 이상의 장중의 하락 변동성이 나왔죠.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미 주말을 통해서 월요일장에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이 반도체 중심으로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 당시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고용이 되게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때문에 결국은 지금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연준이 나설 수 있다. 자, 이런 우려감들. 자,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차익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밀렸고 국내 증시 역시 이런 영향을 월요일날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그 이유가 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이 또 있었는지 이 당시에 그 폭락에 대한 그 원인과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포인트 잡아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바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바로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금리 인상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결론을 내드렸던 건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는 무조건 빠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폭락 원인, 첫 번째가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였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과 일본, 유럽, 줄줄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발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과 이 채권이 동반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결국은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채권 가격도 급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급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됐고 파랗게 질린 아시아 증시, 이게 월요일 날 나온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상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바로 이번 폭락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 5월 달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 시기를 지금 확인을 해보면요. 2020년도, 2021년도,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 주가는 많이 올랐죠. 이 상승장이 나왔고요. 당시에 돈을 많이 풀었죠. 이 풀린 돈들이 물가 상승을 유발했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시기는 2021년도 바로 2021년도 8월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인상됐던 시기가요. 그런데요. 자, 주가지수의 최고점을 보세요. 주가지수의 최고점은 바로 6월 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딱 시행되자마자 주가가 빠졌던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이 가까워졌을 때 주가는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요. 그 다음에 2022년도죠. 이때 3월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인상이 됐어요. 자, 하지만 증시는 그 전부터 계속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장으로 가게 된 거죠. 금리 인상이 딱 되면 그때 주가가 빠진다가 아니라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는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폭락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마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부족한 거래 대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입니다. 아래쪽 거래를 보시면요. 2020년, 2021년도 바로 코로나 때 상승장이 나왔던 그 시기예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주가가 올라갈 땐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상승장 때 거래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최근에 이 상승장에서의 거래. 올해 3월부터 일시적으로 거래가 딱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그 전부터 해서 상승장이 계속 이어졌지만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이전 코로나 때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 거래가 정말 작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상승장 어때요? 거래 굉장히 많죠. 그런데 최근 상승장에서 보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자, 거래가 작다. 이게 이 폭락의 원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최근에 매수 매도할 때 보시면 호가창 있죠. 호가창의 매수와 매도 물량이 굉장히 작아요. 거래가 별로 안 된단 말이죠. 호가가 되게 비어있는 것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지금도 딱 호가창 열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비어있을 겁니다. 호가창이. 자, 그러면 매도를 했을 때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 이 매수 물량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작은 금액에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작으면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빠질 때 크게 빠지고요. 반면에 또 올라갈 때도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거래가 작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개인의 비투 자금이 청산되면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요. 국내 증시에서 올해 한 해 동안 100조 원 이상의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물량들을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물량을 누가 받았느냐? 바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과 금융투자 쪽에서 이 빨간색이거든요. 매수가 들어온 이 금액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왔죠. 개인들이 던진 그 금액을 바로 개인들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금융투자 쪽은 사실 이제 ETF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면서 주식 매수로 이어진 자금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 쪽으로 발생된 그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들이 지금 이제 B2, 빚으로 지금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면 결국은 반대 매매가 터지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개인들이 이 신용을 써서 최근 주가가 흔들렸을 때 반대 매매로 터진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날짜를 봤을 때 6월 달만 보면 6월 5일 날
반대 매매 금액이 1,600억이 넘어요. 거의 1,662억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6월 8일 날 반대 매매로 나온 금액이 1,400억 가까이 됩니다. 합산해 보면 3,000억이 넘는 거예요. 이틀간에. 자, 그러면 어제는 어떨까요? 지금 보면 월요일 날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반대 매매에 해당되는 계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제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터졌을 겁니다. 이 신용 반대 매매. 우리가 빚을 대서 투자를 하면요. 특히나 이제 신용을 써서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일정 폭 이하로 빠지면 결국은 증권사에서는 이 계좌를 다음 날 아침 시초가에 하한가로 그냥 강제로 매도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청산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쏟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번 시장의 폭락 원인은 세 가지. 첫 번째는 금리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세 번째가 바로 개인 비투 물량 청산.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동성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고요. 다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문가원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번 주 여러분 목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은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 있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선물과 옵션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 자, 이쪽 화면을 보세요. 지금 선물 쪽입니다. 선물 쪽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제 파란색 봉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 선물의 이 기간 동안 이제 이전 만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중간에 청산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물 만기일 때는 주식 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물 쪽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옵션 쪽은 달라요. 자,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입니다. 지금 보면 이 그래프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 옵션 만기, 즉 선물 옵션 만기일 날 그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이 지금 하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즉 8,0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즉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장까지에 대한 변동성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만기를 일단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점검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아마 여러분 뉴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연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질까 걱정 많이 되실 텐데 미국 이제 스페이스 X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죠. 자,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수급의 블랙홀이 될 거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주식을 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식들은 다 빠지고 이쪽으로 자금들이 올리니까 스페이스 X 주가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지금 이제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과거에요. 정말 그 글로벌, 대형 IPO 기업들, 과연 그 기업들이 상장되고 나서 수익률이 어땠었는지를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초록색 점이죠. 이게 1년 기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뭐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또는 알리바바도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도 여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 자, 과거에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실제로 상장이 되고 나서 1년간의 수익률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위쪽은 플러스예요. 아래쪽은 마이너스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런 종목 기업들은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역시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죠? 크지 않죠? 과거의 사례들이 결국은 이제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상장이 되고 나서 그전에는 주목을 많이 받았고 하지만 막상 상장되고 나서 그다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해서 자금들이 크게 몰릴 만한 이유는 아니겠죠. 따라서 우리가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되면서 좀 이쪽으로 자금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약간 이런 걱정들은 좀 과민한 반응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점검 포인트인데요.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기사들을 계속 보니까
간밤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또 사망 소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약간 군사적 충돌이 지금 또 발생되고 있다. 이게 지금 아침부터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미국하고 이란의 이 종전 협상,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그 시작점은 3월입니다. 3월 달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 당시에 코스피 코스닥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왔는데, 올라왔던 이유는 종전 협상이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그러니까 월드컵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협상을 다 끝낼 거라는 최근에 발언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제 어떤 영향을 줬냐면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 호르무즈 해협길이 막혔고요. 거기 물류가 물동량이 거기 이동을 못했죠. 특히나 우리가 원유, 기름이죠. 유가가 치솟았어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제품들, 화학 제품들이라든지 거기에 파생된 제품들의 가격 상승을 유발시켰고, 그게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그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결국은 이 합의가 종전협상이 되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될 겁니다. 왜? 물가는 떨어지게 될 거니까. 해협의 길이 이제 다시 뚫릴 거잖아요. 그리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약화될 거예요.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것 또한 불안 요소인데 왜 올라가느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달러 쪽으로 자금들이 모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란과 미국의 종전협상. 사실 이 종전협상만 되면 시장의 변동성, 하락 변동성은 또 잡히게 될 거고, 다시 한번 3월 그 당시에 또 안정되고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전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칠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일단 시장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이동을 해서 중성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내 종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지금 상담을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유튜브, 문자 이 세 가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꼼꼼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온 시스템 네, 6,700원 6,700원, 비중 10%입니다. 6,700원의 비중 10%예요. 한원 시스템. 예. 이게 오래된 종목이네요, 되게.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다고요? 그럼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떨어뜨린 건가요? 예, 제가 12,000~13,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떨어뜨리다가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때 물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종목이 지금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참 이게 5년 동안 힘드셨겠어요. 지금 추가 매수도 했는데, 지금 또 이번 상승장이 또 왔는데, 주가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추가 매수했을 때 마지막에 매수한 가격 혹시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언제 매수했는지 혹시 나세요? 3,000원 후반대 약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근데 지금 비중이 10%예요. 10% 예. 10% 맞죠? 예, 예.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매수했는데. 예,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네. 금액이 좀 크신가요? 조금 됩니다. 예. 그래요. 사실 한온 시스템은 이 종목을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위쪽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6,700원대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6,700원이라는 가격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종목은 사실 그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조금 더 떨어뜨려줘야 탈출이 조금 더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일단 제가 이제 비중이 좀 작다라고 얘기했지만 금액이 좀 크셔서 그죠? 약간 그 추가 매수도 되게 고민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장이긴 하잖아요. 그죠? 예. 상승장이 아니면 주가는 그동안 떨어진 거 봐봐요. 지난 코로나 때부터 해서 지금 중간에 뭐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나마 지금 반응이 오는 건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중간중간 반응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시점을 또 놓치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최근에 보면은 6,000원 부근 가까운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계속 밀려요. 그죠?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예. 그래서 차라리 밑에 있을 때 밑에 한번 충분히 떨어졌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추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3,500원 정도 가격. 최근에 보면 이 부근에서 한번 밀렸다가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3,500원 부근의 가격에 오면 여기서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 해줘도 아마 6,000원 부근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단가가.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6,000원 부근에서 이제 본전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최대한 좀 탈출의 방법으로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고 6,000원 부근, 예, 본전 회복되면 저는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꼭 잘 감사합니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제가 이소테타시스 15만 500원에 25%가 있는데 네. 조금 많이 하락장이어서 어떻게 이게 물타기를 해서 좀 낮춰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해가지고 15만 500원이에요? 네. 왜, 이게 지금 최고점 부근이에요? 네, 그때 네. 이게 그 기판주나 뭐 이렇게 SK식 고민하다가 이걸로 해서 샀는데 네. 너무 계속 하락장으로 내려가가지고 기판주를 고민하시다가 이 종목을 사셨다고요? 네, SKC나 SKC나 고민하다가 SKC 유리기판 쪽을 얘기하시나 봐요. 네.
근데 이스페타시스라는 회사는 되게 좋아요. 네. 기판 쪽에 있어서 정말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죠. 이스페타시스. 거기다가 지금 기판주들 중에 잘 간 종목이 삼성전기 잘 갔죠.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안 좋아서 손실이 난 거라기보다는 너무 높게 사서 그런 거예요.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한번 지금 SKC를 얘기했으니까 SKC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4월 말경이거든요. 네. 그죠? 4월 말경에 만약에 SKC를 샀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종목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지 않았을까요? 네. 거의 이 종목도 손실 중일 거예요, 아마도.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에 대한 이제 선택보다는 주식은 이제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을 잘 사셨는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봐도요, 자,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표시해보면, 어때요?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뭔가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러고 있죠. 그죠? 네, 힘을 네. 못 받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대략 10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올라가면 대략 15만 원 부근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죠. 네. 그죠?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라고요? 15만 원대. 15만 500. 네, 매도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로만 보여드렸지만 이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이스페타시스의 가격 부담을 느낀 건 이때란 말이죠. 15만 원대. 네.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는 더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심리, 심리가 반영되면서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잠깐 올라갔다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도 심리적으로 과거에 올라갔을 때 이 가격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가격의 좀 흐름을 좀 보고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 종목은. 만약에 10만 원 부근이 무너지면, 우리가 투매라고 얘기하죠, 투매. 네. 그동안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또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뭔가 좀 이제, 베팅? 뭔가 좀 이제 베팅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자리예요. 과연 여기를 지지를 잘해주고 다시 올라가 줄까?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 자리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대략 14만 원 부근에서는 이거는 탈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기존보다는 조금 낮게 한 14만 원을 일단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과감하게 끊는 것도 괜찮은 방법. 어떤 거요? 14만 원 선에서 탈출해서 그냥 끊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그렇죠. 네. 아니면 14만 원 왔을 때 주가가 뭐 힘이 또 다시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연락 한번 주세요. 저희가 또 상담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지금은 가져가세요. 네, 주식을 살 때는 일단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식을 살 때는 비싸게 사면 안 돼요. 그죠? 올라갈 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주식을 싸게 사야죠. 그럼 언제 사야 돼요? 빠졌을 때 사야 돼요. 그죠? 네, 요것만 잘 저 기억하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좀 물타기 하려는데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비중도 많은데요, 뭐.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ABL 바이오 15만 8천 원에 10%예요. 15만 8천 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비중이 몇 프로요? 10%요. 아이고. 이 지금 보니까 4월쯤에 사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른 계좌로 추가 매수한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코스닥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산 네. 건데 끝없이 떨어지네요. 일단 지금 ABL 바이오가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의 시세가 지금 아직도 안 들고 있어요. 네. 그죠? 일부 종목들만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고 ABL 바이오가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고점을 25만 7,500원에 찍었어요. 그리고 주가 막 빠졌는데 보니까 4월 달에 주가 하락이 살짝 멈췄었단 말이죠. 아마 이때 이제 매수를 추가 매수한 금액이 이 금액인 거죠, 지금 매수 단가가.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거 다른 계좌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겠다. 싶어서 매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반등이 나오긴 했네요, 한번. 네. 그런데 이제 더 갈 줄 아유.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못 팔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매수하자마자 거의 10%가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는 충분히 팔 수도 있었는데 욕심쟁이네요. 이게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비중 ABA 바이오가 10%지만 네. 아마 이제 그 전에 매수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매수 비중이 또 있기 때문에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죠? 맞아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종목은. 아. 여기서 지금 하락폭이 나오면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시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이 낙폭 과대 종목은 맞아요. 지금 절반이라든지 그 밑에까지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만 원 정도 부근 가까이 일단 10만 원 깨졌죠. 네.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 5만 원 위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해도 그 부근에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더 추가 매수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락이 지금 굳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회복이 빠르진 않을 것 같고, 이 종목을 일단 보유하시되, 추가 매수, 이게 참 아쉽네요. 지금 물량도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계좌에 있는 이제 물량이 있잖아요. 네. 단가로 하면 평균 단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참 애매해요. 지금 얼마에 매수하셨고, 지금 다른 계좌는 얼마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18만 6천 원이요. 18만 6천 원이요? 이 정도는. 네.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단가가. 네. 그렇죠.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서 매수한 건데 더 떨어져서 안 되겠다. 다른 계좌로 사야겠다. 그래서 더 산 거거든요. 일단 최종적으로는 17만 원 정도만 보시죠. 17만 원. 좀 기다려야 돼요, 이 종목은. 본전까지 올까요? 17만 원 되면은 네. 기존 종목하고 지금 현재 그 추가 매수한 종목이 있으니까 네. 덜어내면 아마 본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같이 팔면은 그죠? 네네네. 일단 17만 원까지 목표 주가로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고요. 게임즈. 그 다음에 15,000원이고 비중은 20%요. 15,000원이요? 네. 비중 20%요? 네. 왜 카카오 게임즈를 사셨죠? 혹시? 그게 네. 더 떨어질 줄 모르고. 카카오 게임즈에 게임을 하고 계세요? 평소에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뭐 많이 빠져서? 뭐라든지. 아니면. 네, 그때는. 그럼 아니요, 사실은 전에 좋았을 때 샀다가 네. 섞어가지고 물을 이제 물타기 단가를 하셨구나. 낮췄어요. 그쵸. 워낙 높을 때 사서. 왜냐면 지금 게임주를, 사시는, 컨택하시는 분들 별로 흔치가 않아요. 지금. 네네. 카카오 게임즈 아마 이제 과거에 많이 매수해가지고 물려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추가 매수하셨구나. 네네. 근데 이 기업은 사실 추가 매수도 조금 이따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그 11,000원에선 안 내려가길래 거기가 주점인 줄 알고 거기에서 한번 썼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이익의 규모가 지금 좀 문제가 생겼죠. 네네. 순손실이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그나마 2024년도까지는 영업, 이제 손실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지금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네네. 올해는 지금 좋을까? 라고 본다면 올해도 사실은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시장에서 이 주식도 이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건 거래가 너무 쏠려서 그래요. 수급들이. 가는 데만 가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수급이 그게 없는 거예요. 포스에 없잖아요. 수급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소외를 당한 거예요. 나중에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15,000원 가격 지금 조금 더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일단 실적은 지금 많이 바닥을 찍어서 1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이거는 여기서 팔 수는 없고 아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오면 게임주들 한번 시세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15,000원 정도 부근에서 탈출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네. 그냥 지금 현금이 조금 있는데 추가 매수한다는 거죠?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같이 이게 하면은 욕심이에요. 잠깐 확 낮아지지 않아요? 욕심입니다. 아니 다 50%라 손실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돈은 이제 지금 사실 이 종목을 지금 이제 매수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네.
또 시간을 끌면서 횡보하고 또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또 어느 순간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또 다시 밀리고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네. 이거 감당이 돼요? 거기다 또 적자인데 돈은 더 들어갔는데 지금도 흔들릴 때 아마 철렁철렁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빠져봐요. 잠 못 자요. 네. 뭐든지 내가 처음에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일단 이제 성공적인 투자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타협을 또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무조건 어떻게든 그 수익으로 빠져나오겠다. 이러다가 1년, 뭐 5년, 10년 되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적자까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실제로 진짜 카카오 그룹 안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문제라도 생겨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이 종목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돈을 더 넣으면 더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올라올 때 판다 생각하고 그냥 20%만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DIC? DIC? 네. 네. 1130원에 5%요. 1130원이요? 네. 오늘 샀어요? 아니, 엊그제. 엊그제. 이틀 전에. 사고 나서 수익 났네요? 네, 그래서 어제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아서 미장이 떨어지길래 아침에 네. 수익권에 풀에서 팔려다가 네. 바빠서 못 팔았더니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버렸네요. 이게요, 이럴 때는 이게 못 팔았다는 게 아니라 안 판 거예요. 더 갈까봐. 그죠? 아, 주식은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올라갈 때 팔지 않으면 떨어질 땐 절대 못 팔아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 이 수익이 나고 있어. 근데 지금 팔다가 수익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내가 놓치는 건 아닐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국은 못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전에 그 수익 금액이 내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아쉬워서 못 팔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는 매도를 하는 습관들을 잘 이제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가 딱 좋았는데 8%막 올라갔잖아요. 거기 욕심 부리셔가지고 일단 지금은 오늘 지금 한 10% 정도가 빠지고 있어요. DIC가. 그죠? 네네. 변동성이 큰 종목인 거예요. 아래에서 이 종목이 그동안 뭐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작년에 올라간 폭을 봐봐요. 이렇게. 단기에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갔어요? 지금 4,000원에서 거의 한 400%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죠? 단기에. 또 주가가 크게 밀렸죠. 다시 올라가다가 좀 흔들어요. 과거에도 올라갈 때 흐름을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많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라갈 때도 많이 흔드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은 문제는 없어요. 오늘 주가가 10% 빠졌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고요. 일단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이 종목은 이제 제가 기준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밑으로, 9,000원짜리이네요. 9,000원짜리. 9,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아직 괜찮은 거예요. 결국 올라가다가 반등 주고 한번 이제 조정을 주는 거고, 이 자리 지켜주면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때 팔면 돼요. 이해되세요? 아, 네. 네. 저 그냥 오늘 그냥 매도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이요?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여도 뭐, 네. 더 마이너스 될까봐 제가 조금 한 마이너스 5%에서 6%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네. 왜 마이너스 5%의 손절 기준을 잡으면서 왜 수익에 대한 5%의 이익 기준을 안 잡아요? 그러게요. 그게 근데 이러면 무조건 손절만 하게 돼요. 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손절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 그 기준이 없고 떨어질 때만 기준을 잡으면. 그죠? 일단 지금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제 기준에서 9,000원을 일단 봐야 되고, 오늘 주가 흔들려도 내일 당장 또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팔고 나서 또 올라가면 어때요? 그럼 또 올라갈 때 또 잡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9,000원 잡아 놓으시고, 이제 올라가면 판다 생각하시고. 9,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그때 매도하는 게 그렇죠. 낫다. 이건, 예, 맞아요. 이 기준점을 잡아야 네. 되고. 뭐 추매하지도 말고 그냥. 추매하려면 한 6,000원 정도 부근에 추매해야 돼요. 그렇게까지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시간적인. 네. 게 그러니까 너무 1,500원 위로 올라갈 때 판다 생각하세요. 이 종목은. 1,500원? 네. 그러니까 본전에 오면 거의 좀 팔고,
9,000원 이하면 손절하고.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세미파이브.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39,000원이네요. 자, 그리고 10%. 자, 지금 보니 뭐 더 이상 물탈 여유가 없다고요. 10%인데? 한 번에 사셨나요? 근데 이 보니까 이 종목이 딱 금요일부터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금요일도 급락이 나왔고 월요일도 급락이 나왔어요. 금요일 급락이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실폭이 되게 큰데 원래 처음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이죠. 초기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이 종목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하락폭이 24,000원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기준이 잡힌 거예요, 이제. 초기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가 최고점, 최저점이죠. 거래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 초기 기업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초기 상장 당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기준으로 이 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기 매매가 가능해요.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수익 내고 팔면 돼요. 하지만 이 최저점을 깬다. 그럼 뭐예요? 이거 매매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기대했던 것만큼 주가가 못 따라준 거잖아요. 어쨌든 다시 올라왔지만 결국 다시 밀려요. 또 이렇게. 이 종목은요, 아래쪽으로 손절가는 2만원인데, 2만원. 2만원 손절 기준 잡아놓고 여기서만 올라오면 다시 탈출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목표 주가는 4만원 잡고 가세요. 아니면 그냥 이 종목은 4만원까지도 그렇고, 그냥 매수가 오면 탈출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손절 기준가는 2만원. 이거 지켜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지금 뭐 국민주인데, 36만 1,500원이라고요. 자, 잠시만요. 36만 1,500원.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조정일까요? 포모가 와서 감정 매수한 거라 불안하네요. 전형적인 진짜 이거 뉴스나 이제 이런 데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이제 그분이네요. 포모 때문에 매수하셨다. 그럼 저는 또 포모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치고는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포모 오신 분들은 대부분 ETF 들어갔거든요. ETF 레버리지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 들어갔으면 진짜 큰일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원주를 매수하신 거고요. 이게 지금 매수 가격 너무 심한 가격인데 아마도 이제 주식 경험이 좀 많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하락이 나와도 사실 5%의 하락인데 요 정도의 하락폭은 사실 건강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하락이 아니라 결국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몰리면 삼성전자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매수한 가격은 너무 심하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기서 매수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이 종목은 일단 본전이 37만 원이 고점인데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면 37만 원 고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오면 그냥 파세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지금으로서는 손절가를 지금 굳이 잡을 필요는 없지만 혹여나 25만 원짜리 밑으로 깨지면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5만 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 잡아놓고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뭐 선물 옵션 만기일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시장은 변동성이 일단 있는 시장에서는 좀 매수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과감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만약에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상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